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드론 페달 시장과 짚라인의 도전, 그리고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응할 화력이 제한적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드론 페달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짚라인이 아마존과 드론 페달 시장에서 경쟁한다입니다. 드론 배달 산업의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짚라인이란 회사의 독특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드론 배달 산업의 시작과 현재. 2013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사내지 5년 안에 드론 배달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애머존의 프라임 에어를 포함한 드론 페달 기술은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페달 산업은 포기하기엔 너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PwC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약 14,000건의 드론 페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34년까지 연간 8억 건, 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짚라인의 등장과 전략. 짚라인은 2014년에 설립된 드론 페달 전문 기업으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혈액과 의약품을 배달하며 초기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약 1억 마일의 비행 기록과 130만 건 이상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짚라인은 미국 대도시로 확장하며 월르마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의 드론은 최대 4파운드의 화물을 싣고 시속 65마일로 비행하며 현재 신선한 농산물, 음료, 치킨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낙하산이나 테더를 이용해 상품을 정확하게 배송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셋째, 경쟁과 기술적 도전. 드론 배달 시장은 애머존, 월르마트, 구걸의 윙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짚라인, 드론업 같은 스타트업도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론은 날씨, 전선, 건물, 그리고 다른 드론을 피해가며 정밀하게 패키지를 배달해야 합니다. 짚라인의 CEO인 켈러 클리프트는 드론 배송은 스페이스X처럼 어렵다며 기술적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려움이 경쟁사를 따돌리는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넷째, 짚라인의 미래와 드론 페달 산업의 전망. 짚라인은 현재 퍼델러티, 시거이어, 캐퍼털 같은 대형 투자사들로부터 약 5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약 42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르마트나 애머존 같은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한 드론 페달은 단순히 물건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도로 교통을 줄이고 CO2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론 페달은 아직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가능성과 잠재력은 분명히 큽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을지, 그리고 짚라인이 아마존과 월마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직면한 전략적 한계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는지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대응 옵션과 리스크.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경우 미국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중요 광물 수출 제한, 첨단 기술 제품에 필요한 희귀 광물 수출을 제한하여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압박,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정, 위안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수출 제한의 역효과, 희귀 광물 수출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체 공급원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캐나다와 독일 등으로 수입선을 타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압박의 한계, 중국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미국 관세와 중국의 경제 모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인데요. 중국 경제의 약점, 중국은 여전히 서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제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에서 지나친 공격은 중국 스스로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사례. 최근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겨냥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 기업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주식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의 미국 기업 철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극단적인 옵션과 국제적 영향. 중국은 극단적인 옵션으로 보유 중인 막대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특정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채 매각의 문제점.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중국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가제품 지배력 활용 볼트, 나사와 같은 소형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 옵션은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시선과 중국의 선택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달러 의존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중국 상품 의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션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의 전략적 과제.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 공격적인 대응보다 협상과 신중한 전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무역 전쟁의 향방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대응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